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계의 리틀 신사임당을 꿈꾸는 조이쌤이 간다. 조이쌤입니다. 오늘의 꿈명사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로 벌써 12번째 꿈명사 나갑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사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죠, 여러분? 네. 혹시 아직도 박세희님을 모르시나요? 자, 84년생 주부십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의 신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현재 MKYU 블로그 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북닷컴 대표님이시고, 서영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님이시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클립 덕업일치의 진행자시고요.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이 신간. 네. 이게 두 번째로 벌써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신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고, 그 외에도 다른 책을 4권 내신 거죠? 네, 네, 4권 저자시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수십니다. 4집 앨범 발매하신 작사도 하셨고요. 노래도 하신 싱어송라이터십니다. 자, 오늘 박세인 대표님이 어떻게 1억 연봉자가 되셨는지, 그녀의 전문가적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미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대로 사는 여자 사랑북닷컴 박세인 대표님을 만나러 조이쌤이 왔습니다. 자, 이제 긴장 풀고요. 사실 긴장했어요. 표시 날지 모르겠지만 긴장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가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20살 딱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대학교 조교를 하면서 웨딩 촬영 알바를 하면서 백화점에서 커피를 파는 일들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 가진 직업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딱 수능 끝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제가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갔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돼서 연영과에서 2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 이제 영화 스텝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상업 영화 현장에서 이제 영화 스텝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영화판에서 열심히 있다가 이제 호주로 가서 4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한 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거기서 신발 가게도 하고, 뭐 3D 작은 다 했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뭐 이런 3D 작도 해보고, 그다음에 신발 가게도 창업을 해서 26살 때 이제 13층에다가 신발 가게를 냈었어요. 오피스에. 그래서 그리고 역송근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력서에 쓸 게 한 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보험을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팔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밑바닥 영업부터 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마트 갔을 때 왜 이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보험 팔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영업하잖아요. 제가 그걸 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통회사 들어가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렇게 창업해서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일을 했던 걸 보면 공통점이라는 거는 없고 다 뭔가 되게 갈짓자 커리어를 가지고 살았죠. 네. 근데 용기가 대단하신 게, 한 가지를 도전하기도 힘든데 정말 다양한 영역에 진짜 모모아리만큼 도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 이제 1억 연봉 신화를 이루신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다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분의 인터뷰를 따냈을까에 대해서 그걸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헬렌님이라는 분의 줌 이제 미팅에 들어갔다가 이분의 인간적인 면에 너무 반한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분이 약간 정말 넘사벽이고, 저분은 뭐 너무 완벽한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감히 그렇게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인간적이고 그냥 하나의 엄마고 저희처럼 그냥 주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이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려고,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 기승전결 맞게 잘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발표 불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이상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가 좋아서 반장을 했던 거지, 실제로 이제 정규 어린이 회장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의 유일한 여자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뽑혔던 이유가 그냥 인기가 많아서 뽑힌 거지, 연설을 잘해서 뽑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 앞에 서면 이제 초등학교 때 서서 이거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서 할 때 손을 들라는데 선 할 때 제가 자꾸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 진짜 바보 아니냐 소리 들면서 정말 면박을 들을 정도로 긴장도가 너무 심한 그런 발표 불안이 심했던 사람이고 23, 4살 때도 그런 뭔가 남 앞에서 얘기하라고 막 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영어학원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하려면 거기가 365학원을 다녔어요. 거기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맞아요. 발표를 해서 그 외워서 맞아. 시험을 다 보지 않으면 다음 레벨로 못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레벨 테스트 하다 맨날 울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23, 4살 때까지도 남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던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리더십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리더의 자리를 자꾸 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밀려서 자꾸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불안이 안 해소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면 실제로 저는 그 보험회사에 1년 반 정도를 있었거든요. 그때 전국의 이마트를 다니면서 전국에 하나 마트를 들어가면 4일 동안 그 마트에서 상주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업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엄마들을 이제 설득해야 되니까 계속 내가 반복적인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는 거에 대한 자질이 있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보험회사 그에서 한 20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는 부장님들이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 이렇게 해서 이 전당 가지고 이 사람한테 되게 설명을 해요. 고객한테. 그럼 내가 요거를 이렇게 5분, 10분을 딱 지켜보고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제가 이 A4를 하나를 들고 태어나서 처음 해본 보험 영업인데 바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놀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 누군가 잘하는 그 모델을 보면 난 되게 잘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 조금 달란트가 있으니 좀 개발하고 싶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발표 불안은 있었지만 말을 잘한다는 달란트를 이제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CS 하는 그런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그 당시에는 MBC 스튜어디스 아카데미에서 2대에 있는 그 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승무원 가리키는 그 국장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승무원들의 계속 탑인 사람이잖아요. 그 승무원을 가리키는 여성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개인 지도처럼 해가지고 이제 양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이제 연습했던 게 이렇게 박스에다가 종이를 막 랜덤한 단어를 막 던져놓고 그거를 이제 3개를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요 3개를 딱 10초 동안 보고 3분 말하게 하기. 뭐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남 앞에서 이제 그거를 다시 피드백하거나 남한테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학원 수료를 하면서 상대방이 저에 대한 말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피드백해주고 이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왜 연결 어미 같은 거 잘못하거나 주어 수어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적을 받으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한 2, 3개월의 수료 기간이었지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수다를 잘 떠는 이런 거 말고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인지를 했고 그러면서 말에 관심을 갖고 좀 혼자 스스로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을 왜 잘하냐. 근데 사실은 조금 타고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발표 불안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 데는 경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진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북토크 쇼의 호스트로서 뭔가 이렇게 저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크쇼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인터뷰할 때 진짜 경청을 잘해야 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오는 예측을 잘 들었다가 거기에 맞는 또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임기응변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욕을 인터넷에서 엄청 먹었어요. 2015년부터 저는 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인천의 북수다라고 유튜브 가면 다 있으세요. 초기 방송을 보면 죄다 악플이에요. 거기 진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행자가 사람 초대해놓고 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렇게 그래서 쟤는 자질이 없는 진행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진짜 악담의 악담을. 근데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인정이 돼요. 나 진짜 그랬어. 근데 그렇게 남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는 고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는 내가 진짜 그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제 인지가 되면 그걸 이제 개선하려고 계속 바꿔 나가니까 나중에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행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발전이 많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크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맨땅 헤딩하고요. 맞아요.
갑자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보험 설계사를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강사 적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제 많이 부딪히고 현장 체험을 해봐라. 그리고 저희 방청객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소리가 라이브로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색다른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MK와 IU에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어디 인터뷰 내용을 보아하니 수익이 엄청, 일단, 그건 축하드리고요. 하시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이야기.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사실 김미영 대표님이 제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을 바꿔주신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된 시점이 다 MKUIU를 기점으로 알게 되신 거고 그 전까지 저를 모르셨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똑같은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해왔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10년을 내가 똑같은 활동을 했고 나는 똑같은 퀄리티의 강의를 잘 해왔던 사람인데 김미영 대표님이 저를 추천해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 삶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너무 큰 감사가 있고 지금 이 공간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 마케팅 비밀과에 1기 하고 나서 나온 수익금으로 여기 차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그럼요. 여러분들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공간을 원래 한 2015년도 정도에 창업을 했었어요. 서울대 입구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차렸다가 1년 정도를 운영하다가 바로 접었었거든요. 아기가 너무 어릴 때 창업을 했고 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블로그 마케팅 비밀가이를 기점으로 큰 수익이 들어왔고 또 저 역시도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저라는 사람이 나가서 강의하거나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제가 내부에서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진짜 큰 은인이시고요. 너무나 감사한 멘토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리틀 김미경이라는 호칭을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붙여도 될 것 같은 게 너무 부지런하시고 되게 저는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되게 여리고 그런데 끈기도 있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부지런하신 데다가 가만히를 안 계시고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정말 역동적이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리틀 김미경이라고 제가 호칭을 붙여드릴게요. 너무 영광입니다.